도와주시니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오늘 마땅히 소개를 해야 될 분들이 무척 많았는데 일일이 아마 제가 행사를 준비했으면 제가 실무력도 강해가지고 꼼꼼하게 순서대로 했을 텐데 제대로 소개를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팬클럽이 준비한 행사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 박홍근은 시골에서 말 그대로 어려운 농촌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되게 따뜻함을 몸에 배우며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마비로 다리를 불편하게 가졌던 친구의 가방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먼 거리를 거의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땅에 떨어진 지폐뭉치를 지석까지 뛰어가서 찾아줬더니 이런 일들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전라남도 쪽에서 착한 어린이상을 주더군요. 근데 이런 착한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더 맑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 그 에너지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렇게 지내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제 19년까지는 말 그대로 순박한 시골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이후 제가 20살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로부터 제 19년은 또다시 정말 가슴 뜨거운 청춘의 시절이었고 저항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내 몸을 던졌어라도 반드시 바꾸고 싶었습니다. 남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며칠 전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홍군이 네가 초학생 할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감옥을 갈 줄을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광주망을 묘지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골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에 보내준 부모님 생각해서 절대 나는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효다 생각했던 내 마음이 그 망을 묘지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역사에 세상에 던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19년을 남들 정치할 때 청년운동, 시민운동의 현장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서명용지를 들고 학생 시절에는 짱돌도 손에 쥐었습니다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좀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들고 좀 더 필요한 예산을 챙겨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습니다. 2007년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홍근은 제3의 인생 제도정치의 새로운 도전자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박홍근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비례대표 도전했다가 안 되고 구청장 도전했다가 안 되고 그러나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함께 시민운동에 있던 선배로서 서울시장 되신 걸 보고 나서 나도 밑에서부터 바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중랑을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과분하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853표 0.9%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낙산을 타고 내려왔더라면 아마 사람들을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큰 편차로 이겼더라면 제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귀한 줄 알고 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더 쉬지 않고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재선 3선 4선 되면서
정말 많은 우리 충남 주민들께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다시피 민주당에서 최연소 원내대표를 제 장수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아까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미안한 사람은 가족입니다. 제가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박홍근은 공적 삶의 최대한으로 적응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편에서는 남편으로서는 미안했지만은 정말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딸은 저에게 아빠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우리 아빠는 리스펙,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는 한없이 미안하지만 제가 마치 학생노을 시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의 변화와 이 국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면 저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미안함이 쉽게 가시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21평의 허름한 아파트에 삽니다. 비로소 국회의원 4선 되고 나서 작년 말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좀 더 쾌적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 26년을 보내면서 아내와 그 이후에 해외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딸하고 새 가족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제겐 왜 없었겠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외국에 나갈 일이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14년 국회의원 하면서 공식적으로 국민의 세금 들어서 외국 나가본 게 딱 2번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면 더 일해야지, 동네 발전시키고 주민도 만나고 나라를 위해서 법안도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박홍근은 그렇게 이타적이고 그렇게 공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박홍근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의 단어를 꼽아라 하면 첫 번째는 진심이고 두 번째는 실력이었습니다. 진심은 성직자 종교인들에게도 있는 게 진심입니다. 진심은 저와 같은 시민노마 출신들에게도 있는 게 진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심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심은 바탕을 이어야 됩니다. 그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들을 공감하고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에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지 진정성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결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참 많습니다. 그 권한을 남김없이 제대로 써야 되는 것도 실력인 것이고, 그 권한에 못 미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실력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진심과 실력을 양날개를 삼아서 세상에 매달려서 앞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 또는 보좌진들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저에게 오는 민원인들은 결코 쉬운 민원 가져오지 않는다. 혼자 알아보다가 다른 분들 통해서 알아보다가 결국은 저에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속이 타면서 왔겠냐? 즉 그분 입장에서 민원을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걸 어려운 말로 공감적 경청이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라. 그리고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분은 50%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중간중간에 알려줘라.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80~90%는 해결된다. 설령 최종적으로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선출직은 매우 필요한 자세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그래서 함께 그 과정을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아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팬클럽 회원 여러분, 박홍근이 정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이 무엇입니까? 두 자를
줄인다면 민생. 그렇습니다. 박홍근의 정치는 민생 제일주의, 바로 이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조선 때부터 그래왔고,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맡아서도, 원내대표를 맡아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민생 우선 실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아이를 보내는 그 길이 안전했으면, 출근길이 10분이라도 더 단축되었으면, 그리고 내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우리 집안의 소득이 좀 더 올라갔으면, 내 노후가 좀 더 안심되었으면, 이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그 마음을 되도록 끌어안아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민생 제일주의 기치를 한치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 보수 진보 뛰어넘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치를 하면서 4가지의 약자를 대변해 왔다고, 그 어떤 대한민국 정치인보다 가장 앞장서서 대변해 왔다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 약자입니다. 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서 불공정한 계약